50만 원짜리 명절상을 차리고 칠순 잔치비 20만 원을 제가 냈는데요.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안 하셔도 되잖아요. 택배 음식 시키세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제 정성은 그저 공짜밥이었다는 걸. 여러분, 저는 그날 명절을 바꿨습니다. 햄버거 집으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 65세입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살고 있어요. 평범한 연금 생활자죠.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박준호, 올해 38세예요. 늦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35살 때 서연이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했죠.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고요. 아들은 IT 회사에 다니며 괜찮은 월급을 받았어요. 결혼 초반 3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명절 때만 찾아와서 밥 먹고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그랬어요. 1년에 4번, 설날, 추석, 저희 부부 생신 2번. 큰 갈등도 없었고 서로 배려하며 잘 지냈죠. 그런데 결혼 3년째 되던 해봄이었어요. 일요일 저녁에 아들 부부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제육볶음을 준비했어요. 식사하는 동안 며느리가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당분간은 아이 계획 없어요.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응? 왜 그래?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요즘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저희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아빠, 제 친구들도 다 이래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손주를 보고 싶었지만 뭐라 할 수 없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렇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손주는 글렀소. 그러게요. 그래도 애들이 행복하면 됐죠. 그렇게 저희는 손주 없는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2019년 가을,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죠. 저는 남편과 함께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죠. 엄마,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라고?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명예퇴직이요. 회사가 구조 조정하면서 저도 포함됐어요. 어머나,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퇴직금 받았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뭐가 뭐래? 회사에서 잘렸대요. 남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의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점심 먹으러 가도 돼요? 그래, 와라. 마트에 갔습니다. 갈비 2kg에 35,000원, 채소에 2만 원, 과일에 1만 5천 원. 계산대에서 12만 원이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 갈비를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오후 12시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추워요. 밖에 눈 오려나 봐요. 며느리가 손을 호호 불며 들어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어머님,
오늘 뭐 해주세요? 갈비찜 하고 있어. 와, 좋아요. 과일도 있네요. 제가 아침에 산 딸기 한 팩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팠어요. 아침도 안 먹었어요. 아들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반찬 5가지를 차렸습니다. 우와, 역시 어머님 손맛.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 실직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거실로 가버렸어요. 싱크대 앞에 혼자 섰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였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도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죠.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엄마, 저녁도 여기서 먹고 갈게요.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알리는 거였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은 김치찌개와 생선구이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7시에 저녁을 먹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반찬통 있으세요? 응. 저희 요즘 도시락 싸가거든요. 회사에서 먹으려고요. 아, 싱크대 아래에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5개. 김치, 갈비찜 남은 것, 멸치볶음, 나물 2가지.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맛있게 먹을게요. 8시에 그들은 떠났습니다. 어머님 잘 먹었어요. 문을 닫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산 과일도, 갈비도, 반찬도 다 사라졌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부엌에만 있었소. 괜찮아요. 우리 자식인데요. 하지만 무릎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파스를 붙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토요일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갈게요. 전화는 금요일 밤 11시에 왔어요. 준비할 시간도 없었죠. 토요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마트에 갔습니다. 또 14만 원. 점심과 저녁 2끼를 먹이고 반찬통 6개를 싸줬어요. 그 다음 주도 그랬습니다. 이번엔 전화조차 없었어요. 토요일 11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우리 왔어요.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어요. 준비를 못했죠. 엄마, 오늘 뭐 먹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뭐 만들게. 급하게 냉동실 뒤져서 만두를 꺼냈습니다. 만두국을 끓였어요. 만두국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갑자기 와서, 아,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근데 어머님이 집에 계시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당연하다는 듯 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왔어요. 인터폰이 울리면 저는 냉장고를 열어야 했어요. 한 번은 목요일에 마트를 갔습니다. 토요일을 대비해서요. 장을 보며 고기, 채소, 과일을 담았어요. 또 손님 오세요? 마트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들이요. 매주 오시나 봐요. 자주 보이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이 제주도예요. 응, 알아. 명절에도 못 가고 주말에도 못 가요. 비행기 값도 비싸고요. 그래서 자꾸 시댁에 온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구나. 한 달에 4번, 매번 15만 원씩 장을 봤습니다. 60만 원이 나갔어요. 가끔 평일에 외식을 하자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엄마, 오늘 패밀리 레스토랑 어때요? 네 식구가 식당에 갔습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음료수.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제가 낼게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지갑을 꺼내지 않았어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더니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나갔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냈습니다. 83,000원. 남편이 차 안에서 혀를 찼습니다. 저놈이 말만 하고 힘든 시기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2020년 가을이 됐습니다. 아들이 실업 상태로 1년을 보낸 거예요. 저희 통장에서는 매달 7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연금으로 사는 저희 부부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무릎 관절염도 심해졌습니다. 당뇨 수치도 올라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자식인데 이럴 때 안 도와주면 언제 도와주겠어요? 2020년 겨울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달부터 출근해요. 아들이 전화로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냉장고도 제 어깨도 덜 무거워질 줄 알았죠. 그런데 출근 둘째 주 토요일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먹으러 갈게요. 잠깐 멈칫했지만 결국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식탁 위엔 다시 익숙한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달라진 건 직장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도움은 습관이 되기 쉽고 습관은 곧 당연함이 된다. 아들의 재취업은 그의 인생을 바꿨지만 우리의 패턴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1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 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둘만 오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데 전날 밤 11시 카톡 한 줄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언니네도 같이 가도 될까요? 갈 데가 없대요. 문장을 3번이나 읽었어요. 새벽 4시 눈이 떠졌습니다. 불 꺼진 부엌, 텅 빈 냉장고. 24시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마트는 형광등만 환했어요. 갈비 4kg, 명태 10마리, 전 부칠 재료, 나물 재료, 과일. 카트가 가득 찼습니다. 계산대에서 첫 번째 영수증, 26만 원. 봉투 더 필요하세요? 네. 집에 갖다 놓고 다시 마트로 갔습니다. 떡함과 음료수, 과일 추가. 두 번째 영수증, 24만 원. 합계 50만 원. 집에 돌아와 새벽 5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명태 손질하고, 갈비 재우고, 나물 데치고. 남편이 일어나 부엌에 왔습니다. 당신 한숨도 안 잤소? 시간이 없어요. 사람이 6명이나 온다며.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요. 명절인데. 오전 내내 전을 부쳤습니다. 부침개 기름이 튀어 손등에 물집이 잡혔어요. 참았습니다. 정오 현관이 열리며 낯선 얼굴 4명이 밀려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희 언니 부부하고 조카들이에요. 인사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바로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우와, 대박. 완전 잔치상이네요. 조카 하나가 소리쳤어요. 식탁 위엔 윤기 흐르는 갈비, 갖가지 전, 산처럼 쌓인 반찬들. 어머님, 이거 다 오늘 아침에 하신 거예요? 며느리 언니가 물었습니다. 응, 대단하시다. 요즘 누가 이렇게 해요? 칭찬인지 핀잔인지 모를 말이었어요. 감탄사들이 오가고 그릇은 순식간에 비었습니다. 이모부 갈비 완전 맛있어요. 아줌마, 전 더 있어요? 저는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그릇을 채웠어요. 1시간 동안 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식사가 끝났어요. 저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하려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 그래? 네, 어머님 쉬세요.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한 게 감동했어요.
그래도 알아주는구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려는데 부엌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이거 좀 도와줘. 양이 너무 많아. 나도 손님인데. 에이, 설거지 좀. 둘이 하면 빨리 끝나. 툭툭 설거지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다시 부엌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응? 반찬통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반찬통? 네, 저희 회사 도시락으로 싸가려고요. 언니네도요. 아, 싱크대 아래를 열었습니다. 크고 작은 통이 15개. 이것만 있어요. 다 주셔도 돼요? 응. 며느리와 언니가 신이 나서 반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가득, 갈비찜 남은 것 전부, 잡채, 나물, 전.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일주일은 먹겠다. 통마다 제 손길이 옮겨졌어요. 냉장고를 열어볼 때마다 텅 빈 선반이 보였습니다. 빈소리만 남은 냉장고, 가벼워진 선반. 오후 5시 해가 기울 무렵 그들은 양손 가득 통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님 요리 진짜 맛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에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양손을 내려다봤습니다. 50만 원. 반찬통 15개. 손등에 물집이 쓰라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저희 먹을 반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녁은 어떡하지?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라면 끓여 먹읍시다.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그날 밤 무릎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어 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무리하셨어요. 푹 쉬셔야 합니다. 이러다 인공관절 수술까지 갈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그만합시다. 당신 몸이 먼저요. 당신이 쓰러지면 나는 어떡하라고.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오늘의 명절은 제 마음에서 이미 끝났다는 걸. 추석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월 말이었어요. 남편의 칠순이 11월 15일로 다가왔습니다. 70년을 사신 분이에요. 제 평생의 반려자죠. 뭔가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동네 한정식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칠순 잔치 예약하려고요. 몇 분이세요? 4명입니다. 1인 5만 원 코스로 해드릴게요. 총 20만 원. 저희 부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순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약을 하고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빠 칠순이 11월 15일이야. 아, 그렇죠. 한정식집 예약했어. 너희랑 같이 먹으려고. 어디예요? 장소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네. 이번엔 내가 좀 내라.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왜요? 제가요? 응. 아빠 칠순인데. 70년 평생에 한 번인데 내가 해드려야지. 아. 응, 네. 알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일단 약속을 받았어요. 정말이지? 약속이다. 어머니, 아버지 칠순인데 당연하죠. 제가 낼게요. 그래, 고맙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들이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11월 15일 칠순 당일이 됐습니다. 한정식 집에 4명이 모였어요. 남편은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백화점에 가서 산 남색 셔츠였어요. 오랜만에 남편 얼굴에 기분 좋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시네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70평생 처음 이런 대접 받아보는구만. 남편도 웃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체 요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색깔 예쁜 음식들이 작은 접시에 담겨 나왔어요. 우와, 비주얼 좋다. 아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어요. 갈비찜, 생선구이, 전복죽, 불고기. 음식이 정말 좋네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분위기도 좋았어요. 다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0만 원이 아깝지 않다.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 이번 달에 에어컨 고장 났어요. 그래, 더운데 고생했겠네. 80만 원 나갔어요. 완전 새로 바꿔야 했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경조사비가 갑자기 많이 나갔어요. 동료가 결혼하고 또 누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랬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저도 요즘 백화점 실적이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 매출이 떨어지면 보너스도 깎이거든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남편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계산할 시간이 됐어요.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꺼낼 기미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마음속으로 기다렸어요. 혹시 계산대 쪽을 쳐다보는 직원의 눈빛,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20만 원.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에 제가 크게 해드릴게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식당을 나왔어요.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아들 부부가 차에 올라탔어요. 손을 흔들고 갔습니다. 저희도 차에 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당신, 네, 저것들, 이제 그만 봅시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는 혀를 차거나 한숨만 쉬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참고 넘어가던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이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내 칠순에 내가 돈을 내. 여보, 미리 부탁까지 했잖아. 그런데 에어컨이 어쩌고 경조사가 어쩌고 그게 무슨 소리야? 힘드나 봐요. 힘들면 안 나오면 되지. 왜 나와서 밥은 먹어?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자식이 칠순 밥값도 안 내. 이게 말이 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50만 원 들여 명절상 차려주고 20만 원 내고 이게 자식이야?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도 이제 힘들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더니 말했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저도 지쳤어요. 그럼 진짜 그만합시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지난 2년을 생각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장을 보고 밥을 하고 매달 70만 원씩 나가는 돈, 무릎 관절염과 당뇨, 그리고 오늘 칠순에 20만 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나고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12월 초였습니다. 설날이 한 달 반 정도 남았을 때였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올해 설날에 뭐 준비하세요? 글쎄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올해는 몸이 안 좋아서 간단하게만 하려고.
아, 그래요? 응. 전도 몇 가지만 붙이고 갈비찜도 작게 하려고.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명절상 좀 간소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아들이 먼저 그런 말을 하다니 신기했죠. 드디어 알아주는구나. 그래, 그렇게 할게. 내 말대로 간단하게 하지. 아니요.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게 아니라요. 응? 직접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 뭐라고? 택배 음식 시키시면 되는데 왜 힘들게 직접 하세요? 아들의 말이 계속 들렸어요. 요즘 명절 음식 배달하는 데 많아요. 클릭 몇 번이면 되는데 왜 직접 하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 들으세요? 응,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럼 편한 거 시키세요. 저희는 상관없으니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준호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접 안 해도 된대요. 택배 음식 시키래요. 어머,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절에 직접 안 하고 배달 음식 시키래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힘들까봐 걱정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하겠다고 했을 때 걱정한 건 음식 양이 줄까봐였던 겁니다. 그래서 택배로 시키라고 한 거였죠. 직접 만든 거든 배달 음식이든 상관없었던 거예요. 공짜로 먹을 수만 있다면 말이죠.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저것들이 명절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아니었구만. 네. 그냥 공짜가 좋았던 거야. 공짜 밥이요. 남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50만 원 들여 명절상을 차린 것도 매주 15만 원씩 장을 본 것도 외식비로 매번 8만 원, 9만 원을 낸 것도 아들한테는 그냥 공짜 밥이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아니라 그냥 돈 안 드는 밥이었던 거죠.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정말 지쳤어요. 그럼 진짜 그만합시다. 어떻게요? 앞으로 명절상도 안 차리고 밥도 안 해주고 그럼 아예 안 만나요? 만나되 우리 방식대로 만나는 거요. 남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더 이상 명절상을 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매주 밥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외식비를 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자식과의 연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끝에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밥을 차려주는 것도 외식하는 것도 서로 부담이 된다면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만나서 짧게 헤어지면 되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설날엔 집에서 안 볼 거예요. 그럼 동네 햄버거 집에서 만날 거예요. 햄버거집?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거기서 햄버거 먹고 40분 만나고 헤어질 거예요. 명절인데 햄버거를 준호가 그랬잖아요. 직접 안 해도 된다고.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햄버거가 제일 간단하죠.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소. 당신 말대로 합시다. 설날 이틀 전이었습니다. 2022년 1월 말이었어요.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모레가 설날인데. 네, 몇 시에 갈까요? 집에 오지 마. 네.
아들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운 듯 했어요. 우리 동네 햄버거 집에서 보자. 엄마, 무슨 소리예요? 명절인데 햄버거요? 응, 내가 직접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집에서 힘들게 직접 하지 말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햄버거가 제일 간단하잖아. 패스트푸드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 그게 아니라, 명절은 가족이 모여서, 우리 가족이잖아. 햄버거 집에서 만나도 가족이지.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배경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왜 저러세요? 모레 12시에 거기서 보자.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잘했소. 설날 당일이 됐습니다. 2022년 2월 1일 화요일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11시 50분에 햄버거 집에 도착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큰 체인점이었죠.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12시 정각 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명절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햄버거 집에 한복을 입고 온 게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어서 와 앉아.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여기서 먹는 거예요? 그럼 햄버거 세트 시키자. 며느리가 입을 삐죽거렸어요. 명절인데 이게 뭐예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가 직접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이게 제일 편하지. 그건 그렇지만 주문하자. 뭐 먹을래? 아들이 머뭇거리며 메뉴판을 받았어요. 불고기 버거 세트요. 며느리도 마지못해 주문했습니다. 치킨 버거 세트요. 저희도 주문했어요. 4명의 햄버거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음료수도 시켰죠. 총 28,000원이 나왔습니다. 평소 외식비의 13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제가 계산했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불편한 듯 계속 자세를 바꿨습니다. 며느리는 햄버거를 뜯지도 않고 앉아만 있었어요. 먹어. 식기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4명이 햄버거를 먹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의외로 맛있다는 듯 잘 먹었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평소 같으면 1시간은 걸렸을 식사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싸갈 반찬도 없었어요. 설거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준비할 것도 치울 것도 없었죠. 그럼 우리 이만 일어날까? 제가 말했습니다. 벌써요? 아들이 물었어요. 응, 다 먹었잖아. 좀 더 있다가 가죠. 너희 집에 가서 쉬어. 우리도 쉬어야지.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명절인데 이렇게 짧게 만나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짧게 만나니까 좋잖아. 서로 부담도 없고 아들 부부는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 새해 복 많이 받아. 손을 흔들며 헤어졌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구만. 진작 이럴 걸 그랬어. 맞아요. 제가 왜 그렇게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합시다. 네. 집에 도착했어요. 명절인데도 집은 깨끗했습니다. 부엌에 설거지할 그릇도 없었어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50만 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3일간 몸 쓰지 않아도 됐어요. 반찬통 15개를 싸주지 않아도 됐죠. 무릎도 아프지 않았어요. 온몸이 편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이게 명절이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명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설날 이후 아들이 주말마다 집에 오겠다고 연락할 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을 했어요. 햄버거 집에서 보자. 처음 몇 번은 아들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죠. 3월이 되자 아들 부부도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자 아들의 연락 빈도가 줄었습니다. 매주 오던 게 2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됐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연락이 왔습니다. 햄버거 집에서 짧게 만나니까 아들도 자주 올 필요를 못 느낀 모양이에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 거기서 볼게요. 전화할 때 더 이상 집에서 보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편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오히려 부담 없어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뜬금없이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요리 좀 배워보려고요. 유튜브 괜찮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햄버거 집으로 만나면서 며느리도 뭔가 느낀 게 있나 봐요. 5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햄버거 집에서 만났어요. 아들이 카네이션을 줬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고맙다. 그리고 계산할 때 처음으로 아들이 카드를 냈어요. 제가 낼게요. 정말로 지갑을 꺼내 28,000원을 냈습니다. 부담 없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제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장을 보지 않아도 됐어요. 15만 원씩 쓰지 않아도 됐죠. 부엌에서 몇 시간씩 서 있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릎이 편해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무리 안 하셨나 봐요. 네, 요즘 쉬고 있어요. 당뇨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쓰던 돈이 1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 돈으로 남편과 여행을 다녔습니다. 경주에 갔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을 구경했죠. 부산 해운대에도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회를 먹었어요. 친구들과 점심도 먹으러 다녔어요. 수진아,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옛날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생기가 넘쳐. 햄버거 집에서 만나니까 편해서 그래. 제 이야기를 하자 친구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나도 그렇게 해볼까? 진짜 좋아. 시도해봐.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햄버거 집에서만 만나는 게 반년 넘게 이어지니까 아들도 뭔가 느낀 게 있었나 봐요.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기다렸습니다. 2022년 가을 추석이 다가왔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석에 햄버거 집에서 보자. 제가 먼저 말했어요. 네. 아들도 이제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햄버거 집에서 만났어요. 작년 추석이 생각났습니다. 50만 원, 반찬통 15개, 3일간 몸쓴 것.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28,000원, 40분, 편안한 몸. 어머님 건강하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아주 좋아. 정말로 좋았습니다. 2023년 여름이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에 승진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랐어요. 잘 됐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응,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고생을.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외식하면 어때요? 제가 쏠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햄버거 집 말고? 네, 좀 좋은 데로요. 진짜 제가 낼게요. 그래, 좋아. 주말에 만났습니다.
아들이 예약한 일식집이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었어요.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먼저 카드를 냈어요. 12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밥값을 낸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준호가 낸 거 봤어? 응, 놀랐어요. 당신이 경계를 만들어주니까 저놈도 배운 거요. 그런가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해줬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8월이었어요. 남편 생신이었습니다. 71세가 되셨죠. 이번엔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생신인데 제가 한정식 예약할게요. 그래. 네, 작년에 제가 못 해드렸잖아요. 저는 뭉클했습니다. 아들도 변하고 있었어요. 생신 당일 한정식 집에 갔어요. 작년 칠순 때 갔던 그 집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남편도 웃었어요. 계산할 때 아들이 카드를 냈습니다. 20만 원. 작년에 제가 냈던 그 금액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소. 뭐가요? 당신이 경계를 만들어준 덕분에 저놈이 철이 들었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9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먼저 제안했어요. 엄마, 추석에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제가 음식 준비해 볼게요. 며느리가 배운 거 있대요. 진짜? 네, 부담 없이 오세요. 추석 당일 아들 집에 갔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몇 가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요리를 배웠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네, 요즘 유튜브 보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어요. 식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경계를 만들어주니까 오히려 성장하는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됐소? 네,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소? 그런 것 같아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4년 봄이에요.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50만 원짜리 명절, 20만 원짜리 칠순 잔치, 그리고 햄버거 집 해결책까지 말이죠. 요즘은 남편과 자주 여행을 다녀요. 경주에도 다녀왔고 부산 바다도 보러 갔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주 한옥마을에 다녀왔어요. 한 달에 70만 원씩 쓰던 돈이 10만 원으로 줄었으니 여유가 생겼거든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제 이야기를 합니다. 수진아, 용기가 대단해. 순이가 말했어요. 용기가 아니라 선택이었어. 내 삶을 선택한 거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배려가 당연함이 되는 순간, 그건 착취가 되는 거였다는 걸 말이죠. 명절 요리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자식들의 공짜밥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명절이 두렵지 않습니다. 햄버거 세트 4개면 됩니다. 3만 원이면 됩니다. 40분이면 됩니다. 손주가 없는 것도 감사해요.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더 복잡했을 테니까요. 어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요. 그래요? 응, 웃음이 많아졌소. 정말 행복합니다. 더 이상 자식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주말마다 부엌에 서 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무릎이 아프지 않으니까요. 적당한 거리를 두니까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스스로 생각해요. 부모님께 뭘 해드려야 할지 말이죠. 저는 이제 압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사는 게 맞다는 것을. 배려는 아름답지만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함이 되는 순간 그것은 착취가 됩니다. 저는 햄버거 집이라는 경계를 만들었고
그 경계가 오히려 우리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용기를 내보세요. 당신의 배려가 당연함이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서로 지킬 선을 정하면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그 선은 사랑을 막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안전장치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하시면 비슷한 이야기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어떻게 경계를 만드셨나요? 가족 관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오늘도 남편과 손잡고 공원을 걷겠습니다. 스킬로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